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주요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을 발견하곤 무척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어떻게 제회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참 누구랑 비교가 저절로 되지요? 한편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백악관이 새로운 차원의 3국 협력을 언급한 만큼 차기 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2일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차기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 언급은 못 들어봤다며 시기나 장소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범철 차관은 바로 여름이 될 수도 있고 9월에 유엔 총회가 있으니 직전에 워싱턴에서 3국 정상이 별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형태도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 개최되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다시 회동할 것인데요. 신범철 차관은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선 포괄적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 소폭 상승해 40%가 넘었다는 여론조사가 21일 발표했습니다. CBS 노컷 뉴스가 RN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41.5%, 부정평가는 54.9%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3%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3.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전주 18.8%포인트와 비교했을 때 5.4%포인트 좁혀진 수치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평가는 특히 20대와 30대에서 각각 7.3%포인트, 9.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10.5%포인트 상승한 50.3%로 과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약칭 방심위가 지난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서 김건희 여사가 베일을 착용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망사포, 즉 베일 달린 모자는 왕실 가족의 여성들만 착용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 여성들은 착용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고작 권고 처분을 내렸는데요. 22일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9일 열린 제17차 방심위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 체제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종배 의원은 국가적 피해가 막심함에도 솜방망이 처분인 권고 결정을 한 것은 우리 편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는 추악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특정 이념에 오염된 정현주 위원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하는 방심위에 단 하루도 있을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의 북한 해킹 방치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원의 보안점검 요청을 거부한 선관위 직원 3명을 제가 고발했는데 그 사건을 대검찰청이 수원지청 안양지검에 신속히 배정한 데 이어 관할 경찰서인 과천경찰서로 이관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1000명이 넘는 공동대리인들과 함께 중앙선관위를 북한 해킹 사건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입니다. 사건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안양지청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결국 과천경찰서에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처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법무부는
이번 선관위의 해킹 의혹 방치 관련 고발 건에 대하여 한동훈 장관 명의로 통지서를 보내 사건이 배당되었음을 비교적 신속하게 통지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좌익 정권 때에는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에 무수히 많은 고소, 고발이 제기됐음에도 1년에서 2년을 훌쩍 넘겨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개딸에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완욱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 받은 문자 하나 소개한다. 제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오시는 분이라며 장문의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이의 요지는 새로운 당을 창당해 민주당을 도우라는 것이었는데요. 문자 메시지에는 수박 파괴당, 미꾸라지 사냥당, 윤석열 탄핵당을 창당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지지자는 민주당도 70%는 쓰레기 의원들이다.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며 억울하게 누명 쓰고 민주당 쓰레기들에게 쫓겨난 손혜원, 송영길, 김남국, 윤미향 등과 조국, 조민, 유튜버들도 합류하라고 했습니다. 수박 의원 XX라며 비명계 의원들은 비속어로 지칭했습니다. 이 지지자는 민주당 수박 의원 XX들은 100% 국민 경선을 통한 단일화 조건으로 출마시키라며 이것이 나라와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선 후보도 내세우는데 이재명 대표와 단일화하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완욱 의원은 이 정도 내용의 문자를 보내오시는 분을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이재명을 향해 이걸 보고도 강성 팬덤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 없는지 묻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치병 수준의 이런 극좌들에게 둘러싸인 게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이게 바로 김남국 나비 효과 아닐까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결국 김남국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의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달 말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 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김남국 의원이 잠적해 자신의 일터인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래 일주일이 넘도록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여행 복장의 김남국 의원 모습이 가평휴게소에서 포착된 게 외부로 드러난 마지막 모습이었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코인 사태에 대한 기자들의 문자와 연락에도 일체 불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22일 드시인 캘러리에는 김남국이는 잠적해도 세비 따박따박 다 받노?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무시하냐? 그러면서 평생 연금을 줘야 하나? 월 100도 못 벌던 변호사가 돈이 어디서 나냐? 잠적한 이유가 찌질량자 맞추기 중이냐? 는 글이 올라오는 등 SNS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김남국 의원이 과거에 국회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강력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인데요. 2020년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법안대로라면 일주일이 넘도록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다음 달 세비는 전액 삭감돼야 합니다. 김남국은 자신이 속한 국회 법사위 회의에 계속해 참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